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진실을 파헤치는 뉴스와입니다. 현 정권의 대일 외교 파장이 매우 뜨겁습니다. 정부의 여당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웃고 있고 야당은 망국 외교라며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시집살이 몇십 년 만에 친정에 다녀온 듯 대통령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검찰이 거대 야당의 대표를 물어뜯는 가운데 벌어진 굴욕적인 대일 외교 충격에 국민 모두가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집회 현장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며 외칩니다. 주인과 머슴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구나. 이건 주권자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머슴들의 반역이 아닌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왔으니 일본의 천황과 총리는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먼저 사죄하라. 만일 이런 액션을 대통령이 취했다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일본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평화를 파괴하고 인륜을 저버리며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며 국민을 노예 취급한 일본의 반인륜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대통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장기에 고개를 숙이고 일본 총리와 건배를 하며 술잔을 아래로 깔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자존심에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번 방문이 4등급짜리 실무 방문 빈객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외국인 사초청 방식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최고의 예우와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방문은 가장 최고 등급이 국빈도 아니었고 더구나 2등급인 공빈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3등급 공식 실무 방문도 아닌 4등급짜리 실무 방문 빈객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4등급 수준에 맞게 화창한 날씨에도 실내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고 국빈급 호화 만찬 같은 건 꿈에도 못 꾸니 조촐하게 돈가스나 오므라이스 정도로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결코 쓸데없이 돈을 펑펑 쓰지 않는다는 걸 생맥주와 오므라이스 대접으로 충분히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따위 대접이나 받으려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일까요? 우리 국민들 체면이라도 생각해서 떳떳한 외교 성과라도 하나 선물로 가져왔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귀국하는 영업사원의 가방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출내기 초짜 영업사원은 협상력도 초보자 수준이고 영업자로서의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보통 초보 영업자들은 상대가 패를 까기 전에 자기 패를 먼저 까보입니다. 그렇게 협상의 주도권을 뺏기고 칼자루보단 칼날을 쥔 채로 자기 손에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아픔을 겪어봐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대통령은 일본 총리에게 자기 패를 먼저 까 보였습니다. 대일 강제동원 위자료 전액을 우리가 대신 내주겠습니다. 일본 총리는 깜놀해서 입이 귀에 걸립니다. 아마도 기시다 총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쭈 친구 봐라.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진짜 영업사원이네. 지난 2018년 니네 대법원 판결을 그냥 무시해버리겠다고? 게다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3자 변제안으로 우리 기업들이 줄 돈을 대신 내주겠다? 그거 참 기특한 사람일세. 근데 말야 나중에 우리 기업들에게 다시 받아내려고 부상권 청구하는 거 아냐? 그러나 한국 대통령은 단호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님, 사나이가 한 입으로 두말하겠습니까? 부상권은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제서야 안심이 되나 봅니다. 어이 윤경, 그거 참 기발한 발상이야. 그럼 위안부나 독도는? 정부는 위안부와 독도 문제는 논의 의제가 아니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말을 꺼냈든 꺼내지 않았든 우리 영업사원이 먼저 안심을 사기 위해 자기 패를 까놓은 이상 이제 질질 끌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상대방의 패를 먼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일본은 확실하게 대못을 박아둡니다. 어이 윤경, 선물은 고맙지만 침략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회사나 신일철 죽음 주식회사 같은 전범 기업들은 이런 짤이 한 장도 내놓진 않을 거야. 그리고 멍게, 지소미아, 오염수, 산물 수입, 위안부 문제, 독도 영토권 문제까지
일본은 니들이 하는 거 봐서 라고 운만 띄울 뿐이었습니다. 일본은 가만히 앉아서 자국 내 선거와 여론에 도움이 될 만큼 외교적 성과를 일개 영업사원에게 공짜로 수북히 얻게 됩니다. 물론 영업사원 하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사원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은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국격은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국민주권은 멘붕입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이 모양으로 일천한 것일까요?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거짓말을 똑똑히 확인합니다.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의 이번 대일 외교 파장은 전 법무부 장관의 눈에 이렇게 비칩니다.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은 대부분의 법률가들에겐 비판적이고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의효화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한심한 것은 이렇게 국권 수호조차 무시하는 대통령이 틈만 나면 헌법 수호를 입에 달고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가르치려 든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진정으로 헌법 수호에 의지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국권 수호를 위해 일본 정부에게 아주 크게 호통을 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먼저 사죄하라. 일본 전범 기업들아, 우리 국민이 민사 소송에서 이겼으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당장 지급하라. 그러나 대통령은 입도 뻥끗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진심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있었다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먼저 존중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 주권자들의 역사적인 자존심을 지켜 세우기 위해서 일본에게 불호령을 내렸어야 하지 않았나요?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에서라도 1965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일본과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본질은 한일 양국 간 재산상의 채권 채무 청구권이지 일제 식민 지배 때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이 부당하게 우리나라를 침략해 전쟁을 일으키고 군수산업에 필요한 일꾼들이 모자라자 우리 국민을 강제로 동원해서 감금하며 부려먹고 월급도 안 주고 월급을 줘도 강제로 저금시키고 나중엔 다 떼어먹고 힘들어서 도망칠까봐 헌병들에게 감시하게 하고 도망치고 싶다고 말했다고 잡아다가 폭행하고 13살, 14살 미성년자인 여성들을 돈 벌게 해주겠다고 기망하거나 강제로 데려다가 성노예를 삼았던 인면수심의 반인권적 불법 행위 때문에 생긴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박정희 독재 정권과 너희들이 맺은 한일 청구권 협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너희들도 그걸 알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히 죽비를 날렸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1965년 한일협정의 청구권은 1945년 일본 패망 후 흥정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한국과 일본의 재산권 청구 협정이었고 식민 지배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여기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를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고 법정문에 명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2018년 판례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받고 전범 기업들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내야 진정한 헌법 수호를 실천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이 전문에 규정하고 있는 항일운동의 법통과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배상을 분명히 받아내고 민간 피해자들의 위자료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챙겨주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서야 한일관계의 화해의 시작점이 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헌법 전문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지도 못하는 자가 툭 하면 헌법 수호를 입 밖으로 내뱉는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헌법이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일제 30년보다 더 길고 더 폭력적이고 더 지옥 같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37년 동안 우리 국민이 피로 물들이며 얻어낸 87년 헌법이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고문과 탄압으로 죽거나 사라지고 감옥에 갇히거나 도망다니고 군대에 끌려가 의문사 당하고 사회에서는 정보기관의 밥줄이 끊기면서까지 피와 눈물과 희생으로 얻어낸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국민의 헌법이 아닙니까? 이러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적 정체성과 국민주권을 완신짝처럼 내팽개 쳐놓고 헌법수호 운운하는 건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고 배신입니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던 대통령의 말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외치던 대통령의 말은 한국의 대통령이 돌아간 지 10일 만에 자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못을 박는 천하에 파렴치한 외놈들의 거짓 외교 논리와 뭐가 다릅니까?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며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는 건 지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자신에게 권력을 5년간 위임해준 주권자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일본의 국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헌법 파괴이자 국권 침탈에 동조하는 반역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랜 세월 차갑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배워왔습니다. 대통령이 틈만 나면 입에 달고 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입만 열면 쏟아내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바로 서고 국민이 자신의 권력을 5년간 빌려준 대리인인 대통령이 먼저 법을 잘 지키는 데에서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고백한 바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당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할 때 우리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명령한다는 사실을 제안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관계의 오랜 수건의 본질은 국제법까지 무시하며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때문인 것이지 결코 선량한 우리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와이였습니다.